72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5가지 진실을 자식에게 전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후회보다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부산에 거주하는 은퇴 국어교사 박성우입니다. 36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삶의 고민과 후회를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72세에 깨달은 인생의 5가지 진리와 이를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당신도 나이 들수록 젊을 때 놓친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픈 적 없습니까? 자식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지만 어찌 말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며 후회만 거듭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놓친다면 결국 자녀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우리와 같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더 큰 아픔을 안고 말게 됩니다. 저는 이런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제가 72세에 깨달은 5가지 삶의 진리를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을 어떻게 후회 대신 지혜로 돌아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식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시행착오 속에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어르신은 자신의 부족했던 점과 깨달음을 솔직히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성장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지만 어떤 태도를 취했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저도 젊을 때는 내 자식은 내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자식들이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걸 보며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자식에게 제 실패담과 깨달음을 솔직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내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자식과의 대화가 달라지고 가족 관계가 더 단단해지며 마음에 큰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2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5가지, 그리고 그것을 자식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5가지 중 3번째는 많은 분들이 꼭 몰랐다가 후회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건강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만이 유산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유산은 건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작년에 제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70대 초반이었는데 당뇨와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5년간 아들 내외가 번갈아가며 병원을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아들은 승진 기회를 포기해야 했어요. 그 집 손자는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사라졌고 가족 모두가 지쳐버렸죠. 반대로 우리 동네 김 할머니는 다릅니다. 78세인데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걸으세요. 혈압약 한 알만 드시고 정기검진은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 자녀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건강하니까 오히려 손자 손녀들 돌봄도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건강이 주는 진짜 유산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때 자녀의 경제적 부담이 평균 67%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 노년의학과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건강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평균 수명이 5.2년 더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식을 도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면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건강을 잃으면 자식은 부모를 돌보느라 자신의 삶까지 희생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 정기적인 검진을 자식과 약속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아들은 제가 삼성 갤럭시 워치를 차고 운동 데이터를 공유하니까 오히려 함께 경쟁하며 건강 습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오늘 8,000보 걸었네요. 저도 져서는 안 되겠다며 웃으면서 말합니다. 건강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주는 가장 값진 교훈이에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금연 금주하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 진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태도다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돈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돈을 낭비하거나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제가 아는 한 가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집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2채를 마련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 자식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코로나 때 주식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결국 아파트 2채 다 넘어가고 지금은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동네 정씨 집안은 다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검소한 생활이 가풍이에요. 외식할 때도 적당히 시키고 필요 없는 명품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대신 교육비와 의료비에는 아끼지 않아요. 3대가 모두 빚 없이 살고 있고 매년 일정 금액씩 적금도 넣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돈보다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절약과 나눔, 그리고 필요 없는 과욕을 부리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작은 절약을 실천하고 필요 없는 사치를 줄이며 남은 것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매달 용돈 중에서 10,000원씩 모아서 연말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합니다. 처음에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말했죠. 돈은 흘러가야 하는 물과 같다고.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 아들도 결혼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돈을 물려주려거든 먼저 돈을 바르게 쓰는 법을 전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알려주면 자식은 불필요한 빚이나 허영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경제관을 세울 수 있어요. 세 번째 진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 전해지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72세에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아무리 가슴속에 좋은 마음과 지혜를 담고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한때 알아서 잘하겠지라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자식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후회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제 큰아들이 첫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도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아들이 혼자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힘들었던 경험, 실패담,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교훈까지 자식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대화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생겼습니다. 미국 가족관계연구소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42%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부모의 경험담을 들으며 자란 자녀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35%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자식은 더 넓은 시각을 얻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젊은 시절 사업 실패담을 들려줬더니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셨구나. 나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식에게 직접 전하세요. 말해야만 사랑과 지혜가 진짜로 전해집니다.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을 가족 대화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 시간에는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제 경험담도 들려줍니다. 때로는 제가 젊은 시절 한 바보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웃기도 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훈계조로 말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실수했거든요.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아들이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젊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라고 이야기 형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어할 때 너는 참고 견뎌라고 말하는 대신 아버지도 젊을 때 상사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니 관계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바꾸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경험으로는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바로 소통의 힘입니다. 네 번째 진실, 시간은 자식과의 가장 큰 선물이다입니다. 재산보다, 건강보다 자식이 가장 원하는 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건강도 관리할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돈 벌기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했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큰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돈 많이 벌었지만 자식들과 추억이 없다고, 그게 가장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합니다. 짧은 산책이든 저녁 식사든 그 시간은 아이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요. 시간을 나누는 것은 곧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랑 함께 걸었던 저녁 산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지금도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
아이가 울면 스마트폰부터 줍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관심과 시간이에요. 제 손자가 놀러 왔을 때 저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고 온전히 그 아이와만 시간을 보냅니다. 블록놀이하고 그림책 읽어주고 함께 간식도 만들어 먹어요. 그 손자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나한테만 집중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래요. 이게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시간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자식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낼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다 알아요. 부모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시간을 때우는지 말입니다. 제가 요즘 실천하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매주 토요일마다 둘째 아들과 커피 한 잔씩 마십니다. 그냥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직장 얘기, 아내와의 관계, 아이 키우는 걱정까지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 경험도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그 한 시간이 아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요. 시간은 돈처럼 저축할 수 없어요. 오늘 못 보낸 시간은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오늘 저녁이라도 자식과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5번째 진실, 부모의 존엄은 곧 자식의 자존심이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준비 없는 노년은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나 존엄 있게 준비된 노년은 자식에게 자랑스러움이 돼요.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는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5세인데도 스스로 장을 보시고 집안일도 다 하세요. 치매 예방을 위해 독서도 하시고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까지 하십니다. 그 할머니 딸이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85세인데도 카톡도 하시고 온라인 쇼핑도 하신다고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존엄의 힘입니다. 반대로 아래층에 사는 할아버지는 달라요. 70대 초반인데 벌써 모든 걸 자식에게 의존해요.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까지 다 며느리가 해줍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기가 안쓰러워요. 할아버지도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계시고요.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받는 삶을 지켜낸다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며 자신의 삶에서도 존엄을 지키려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철저히 오늘 준비하는 데 달려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관리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어요. 연금과 적금으로 기본 생활비는 확보했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도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대화도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재밌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스마트폰 잘 쓰신다고 놀라더라고요. 지금 준비한 존엄은 앞으로 자녀가 평생 등에 지고 다니는 자긍심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새로운 걸 배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자식에게 맡기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스스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를 더 존경한다고 해요. 존엄을 지킨다는 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자식과 나누고 난 뒤 그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제가 해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배들이 아들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가 들려준 결혼 생활 경험담을 떠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부부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딸은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건강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손자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또 제 지인의 아들도 부모가 나눈 이 깨달음 덕분에 빚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올바른 경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주식 투자하자고 꼬드길 때도 아버지가 해준 말씀을 떠올리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신 매달 꾸준히 적금을 넣고 있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부모의 지혜와 경험은 말로 전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자식을 불러서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들아, 딸아, 아버지가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너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가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라고요. 돈 관리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또 어떤 실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자식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해 주세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해 주세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려고 시작했는데 정작 가장 많이 성장한 건 저 자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 관리를 하면서 몸이 좋아진 건 당연하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매일 30분씩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당당해졌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돈 관리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돈 걱정 때문에 밤에 잠 못 드는 날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기부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들과 대화하는 습관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에는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았는데 지금은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식들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더 가까워졌고요. 시간을 의도적으로 함께 보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소중하게 여길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요. 존엄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건 자존감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려가면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제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운동을 시작하거나 자식들과 대화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제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이제 손자들과 화상통화도 하시고 사진도 주고받으세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보기 좋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변화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72세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하지 말고 아버지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자식도 마음을 열고 들어줄 거예요. 저는 이제 매달 한 번씩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해요. 그 자리에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제 경험담도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 이야기 시간이라고 부르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게 바로 가장 큰 유산을 전해주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5가지를 깨달은 후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적어 놓아요. 나중에 기억이 흐려져도 자식들이 읽을 수 있게 말이에요. 그 일기에는 제 실패담도 있고 성공담도 있어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잘못했던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까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기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첫째, 건강은 최고의 유산이다. 둘째, 돈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셋째,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넷째, 시간은 최고의 선물이다. 다섯째, 존엄은 자식의 자존심이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자식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 대신 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라도 자식을 불러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오늘부터 챙기세요.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새로운 것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인터넷 쇼핑이든 뭐든 좋으니까 도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자식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함께한 시간이에요.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평생 간직할 소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만의 깨달음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나이 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